네, 4시에는 이성대 뉴스 썰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규모나 이런 거 관계없이 제일 잘 안 쓰는 거,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제일 적겠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손을 봐가지고 거기서 쓰시려고 합니다. 뒤바뀐 관저. 네, 청와대 관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새 관저로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을 쓰기로 확정됐습니다. 이 얘기를 두고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처음과 결정이 달라진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한남동에 있는 관저타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쓰기로 했었습니다. 지난달이었죠. 자,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관저 역시 사실상 어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인 리모델링 비용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들어보시죠. 공관을 한남동 그 공관을 이제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관을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 시설하는데 25억.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좀 다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들리고 있어요. 당선인 측에서는 근데 처음부터 육참 총장 공관이 확정된 게 아니란 소리가 있는데 근데 여러 대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다 보니까 낡아서 물도 새고 고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결국엔 다른 대안으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꿨다는 게 그런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스탠스를 한번 듣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경호나 보안 등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공관을 짓는 그 시안과 비용 등의 문제를 다 고려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실무진의 결정이 있었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이 좀 근거가 빈약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난 6일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에 대한 그 결정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기재부가 낸 보도자료를 보시면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육군 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은 전액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보십시오. 굵은 글씨로 딱 써놨단 말이죠. 자, 공무원 공식 문건에 굵은 글씨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검토 단계인데 이렇게 확정적으로 명시적으로 쓸 수 있느냐? 불가능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전까지 이제 그 집무실 이전을 놓고 그 이전 비용을 놓고 서로 신구 권력이 갈등, 민감한 신경전을 펼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게 육군 참모총장이 관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 측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했겠죠. 그렇죠. 오보라고 또 의견들이 나왔을 수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 비용 국무회의에서 처리안에 만해놓고 정말 신구 권력 갈등이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보도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 이제 또 주장들이 나왔는데요. 한 가지 이제 제가 가져온 보도를 보시면 자, 이참에 그 한남동 관저타운에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을 좀 정리하자라는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 왼쪽 아래를 보시면 자, 육군 참모총장 공간은 대통령 관저가 이전할 예정이라 안보상의 이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위치를 표시 안 하겠다라고 써놨고요. 하지만 저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외교부 장관 공간은 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기사, 야 이게 아니다. 외교부 장관 공간을 표시할 게 아니라 없애야 되고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표시를 했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재부나 이런 언론 보도가 좀 허위 보도가 된 셈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기자가 지금 썰어보니까 인수위와 당선인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관저 여러 곳을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 외교부 장관 공관을 확정한 게 아니라 지금 뒤늦게 그냥 외교부 장관이 됐다 이렇게 변경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그 변경한 이유 중에 하나로 가보니까 너무 낡아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좀 들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참모총장 공관을 유력하게 검토할 필요가 없었겠죠. 낡은 거는 가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이게 지금 검수완박 같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합의한 뒤에 다시 보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거죠. 가서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검토를 안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그 아까 기재부 자료를 보시면 25억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이 돈. 그러니까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25억 정도가 들겠다라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 돈의
근거, 무슨 근거로 25억 원의 비용을 추산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게다가 처음부터 외교부 장관 공간을 만약에 관저로 쓰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 25억도 필요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왜 그러는지. 자, 이미 외교부 장관 공간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 정권에서도 장관들마다 리모델링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게 상태가 지금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게 급작스럽게 변경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그 배경의 이유가 지금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강 앵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기사를 봤기 때문에 지금 배우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취임 불과 이제 보름여 앞두고 관저 후보지가 바뀌는 게 김건희 씨가 거기를 둘러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장 저희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뉴스룸에서 최승기 기자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외교부 장관 공간을 직접 둘러봤고 그 이후에 후보지를 바꾸는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인수위 측은, 윤석열 당선인 측은 김건희 씨가 방문한 건 사실이지만 결정된 건 그 이후에 간 거다. 결정된 이후에 방문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살 곳에 당사자가 가보는 게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하지만 이제 변경이 된 이후에 김건희 씨가 갔느냐 또는 김건희 씨가 먼저 가서 살펴본 뒤에 관저가 변경이 됐느냐 이 부분의 그 선후의 시점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일단 인수위 측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다. 외교부 장관 공간이 관저로 결정된 이후에 김건희 씨가 방문을 했다. 따라서 반대로 먼저 가서 살펴본 뒤에 관저를 변경했다는 이런 보도는 잘못됐다. 바로잡아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후관계가 틀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인수위 주변에서 공관이 바뀔 수 있다. 관저가 바뀔 수 있다는 보도나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게 지난주 20일 전후였습니다. 4월 20일 전후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실제로 인수위 관계자도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유력한 공간인 외교부 장관 공간에 가본 게 언제냐? 20일보다 앞서인 그 전 주말, 16일 전후이거든요.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인수위 주장과 달리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가 먼저 둘러보고 그 뒤에 관저가 변경되는 이런 결과론적인 그 검토 변경이 나온 셈이죠. 어쨌든 선후 관계가 확실해졌네요. 근데 인수위는 용산 집무실 이전처럼 관저 이사 논란도 정면 돌파하기로 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해요. 네, 저희 뉴스 설계하기 직전에 윤한홍 TF 팀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육참 총장 공간을 애초에 확정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검토 대상이었고 이후에 여러 문제가 나와서 바꾼 거다. 지금 저희가 얘기한 이 입장,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그 25억 리모델링비는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갔을 때는 돈이 적게 들 것이다라고 다시 확인해 줬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 확인하는 게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한 달이나 걸렸는지에 대한 그 의문점은 여전히 남는 상황인 거죠. 저희가 관저 얘기를 하고 있는 김에 집무실 이전에 따른 기존 명칭 청와대가 이제 사라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사실상 청와대는 사라지는 셈인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좀 재미있는 외신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윤석열 당선에 대한 기사를 실었는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청와대, 한국의 기존 대통령 집무실은 그 청와대 그 담장 기와가 푸른 색깔이라서 청와대로 불렸다. 그런데 이제 윤 당선인은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국민들에게 새 이름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윤 당선인이 임시로 피플사우스 어떠느냐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밝혔다라는 거죠. 피플사우스. 혹시 강 앵커 이거 보시면서 피플사우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블루하우스는 영어로 줄여서 BH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피플사우스면 PH가 되겠죠. 혹시 어떤 느낌이세요? 피플사우스. 피플사우스. 피플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 pH, 폐하라고 하죠. 중학교 때 물리 시간에 배우는 그 산성, 7을 넘어가면 알칼리, 7이 이하면은 산성. pH, 폐하가 생각나는데 pH라고 해서. 근데 일각에서는 피플이라는 게 외국, 서구권에서는 인민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인민하우스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일부 공산권 국가의 그 명칭과 비슷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명칭 공모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피플스하우스가 어떠냐라고 미리 말을 해버리니까 지금 다음 달까지 공모를 해야 되는데 좀 기미 새는 느낌 아니냐? 뭐 공모해봐야 이미 결정된 거 아닌가? 기미 새지 않게 우리 션 리가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글쎄요. 뭐 어쨌든 피플스하우스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 키워드로 갔을 때 뒤바뀐 관저. 지금 이제 관저나 집무실 같은 경우에는 다 국민 소통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무엇이 우선인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때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름에도 좀 많은 국민들께서 공모해서 좀 정말 피플스하우스, 사람을 위한,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성대 뉴스절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녀갔을까 누구랑 다녀갔을까 생각하던 언뜻 다시 봐야지 반지 아예 그 카페 음악이 참 좋았지